안녕하세요. 유저 리서처 리서처입니다. 조직에서 유저 리서처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팀, 마케팅팀, 제품팀 등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저로부터 불분명한 부분이나 유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 리서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유저 리서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대체 유저 리서처 분한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난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저 리서처 본인조차도 내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서 어떤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임팩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유저 리서치 경험이나 숙련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해 동안 유저 리서치를 해오면서 함께 일하는 타 부서에서 주로 어떤 형태의 리서치 요청들을 해왔는지 단계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사를 설계해서 제안을 드려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조사를 해 나갔었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제가 먼저 어떤 식의 조사를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볼 수도 있었는지와 같은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마 초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초기 기획을 해나가는 단계가 어디든지 다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획이 조금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를 시켜 나가면서 제품 쪽의 경우 디자인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사업이나 마케팅 쪽이라면은 개발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구상하고 있던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유저 리서처가 다방면에서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유저 인사이트를 서포트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이고 파운데이셔널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편입니다. 사용자의 근본적인 니즈나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들이 현재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 주는 게 의미 있는 개선이 될 수 있을지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 유저 리서처는 어떤 사용성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조사보다는 조금 더 일상 속에서 사용자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조사라는 측면의 조사를 조금 더 설계해서 제안하는 편인데요. 유저 리서처가 수행하는 모든 조사에서 수집하게 되는 데이터는 크게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접근 방향이 있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저 리서처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공유해 주신 이 유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과연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일지 아니면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향성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쪼개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사들은 10명 미만의 사용자를 만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사가 있고, 어떤 조사들은 10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만나서 10명, 20명, 30명까지 만나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조사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량 조사로 넘어가게 되면 100명이나 1000명 단위 수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방향성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서베이와 같은 방법론이 있는 반면 10만 명이나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유저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경우라면 정량 설문조사가 아닌 데이터 분석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의 분석을 이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정량적으로 접근할지 정성적으로 접근할지 10명 미만을 만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할지와 같은 고민을 한 뒤에 적절한 방식의 조사를 설계를 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사용자의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제안했던 조사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하루를 아예 들여다보는 형태의 Day in Life 라고 하는 조사를 제안한 적도 있고, 사용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 형성을 위해서 Empathy Mapping이라고 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조사에서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정량 서베이를 수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성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이 단계에서 주로 자주 발생하는 고민은 우리 서비스의 유입률이나 전환율을 향상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편인데요. 이 역시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더 유인이 되어서 유입이 되는지, 또는 어떤 점에서 실망해서 이탈을 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요인 파악이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정성 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별적인 사용자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왜 이탈을 했는지, 어떤 채널에서 우리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되었고, 어떤 포인트에서 관심을 느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성적인 단서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행태를 혹시 다른 유저들은 보이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재검증을 하기 위해서 행동 기반 로그 데이터 분석 같은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아이디어 단계일수록 우리 사용자 자체를 잘 모를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동기 요인을 파악하는 것 같은 파운데이셔널한 조사들이 주로 제한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나면 초기 기획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도 유저 리서처와 함께 협업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기획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자체가 초기 단계에서 궁금할 수도 있고요. 제품팀 내에서 구상하고 기획했던 이런 기능이나 스펙 우선순위에 대해서 유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할지에 대한 부분도 유저 리서처와 함께 파악해 나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안이 있을 때 어떤 기획안이 가장 위닝 옵션으로 여겨지는지와 같은 부분도 유저 리서처와 함께 파악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접근이 둘 다 접목돼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유저 쪽의 입장을 파악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기능이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능이 특별히 더 우선적으로 선호되는지, 왜 어떤 특정 기능은 덜 선호되는지라는 그 맥락에 대해서 함께 이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부분은 주로 정성조사 접근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단순히 사용자와 대화를 풀어나가는 인터뷰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카드 소팅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테크닉을 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현장 참여형의 조사인 Contextual Inquiry라고 하는 조사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기획안들에 대해서 위닝 옵션을 파악하는 조사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정량적인 근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10명 중에 8명이 선호한다는 것이 충분한 위닝 옵션일 수 있겠다라고 근거하기에는 모수가 조금 작은 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요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량 조사를 제안을 하는 편이고 최소 100명이나 300명 정도의 모수를 확보한 채로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획안을 설문조사에 심어서 어떤 버전을 더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과 정량적인 접근을 접목함으로써 어떠한 기획안이 정량적으로도 더 선호가 되고 그 특정 기획안이 어떤 맥락 속에서 왜 다른 기획안 대비 더 선호가 되는지 역시도 정성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획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기획 디자인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이 단계에서도 유저 리서처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옹호하는 방법론은 바로 디자인 프로토타입 U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디자인 단계는 아직 개발이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정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유저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인풋과 수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아직 이 디자인이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시각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유저 리서처는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유저 리서처가 주도적으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저를 만나 비록 출시가 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디자인 단계에서의 사용자의 인터랙션들을 관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구상 중인 디자인이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막히는 지점은 없는지, 인지적인 부하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발이 착수된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유저 리서처와의 협업 밀도가 적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했던 협업 중에서는 이미 개발이 돼서 정식 출시하기 직전에 일부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미리 실제 제품을 경험한 후 피드백을 수집해서 개선을 이루는 과정인 베타 테스트 단계를 같이 진행해 본 적은 있었고요. 이 단계에서 유저 리서처의 역할은 어떠한 특별한 가설을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을 잘 모집하고 그들을 잘 관리를 해주면서 사용자들이 이 베타 테스트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과 어떻게 보면 QA에서 다뤄야 했었었는데 놓쳤을 법한 버그와 같은 부분들을 잘 취합을 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형태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출시가 된 출시 이후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제품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와 같은 전반적인 후기와 관련된 이 인사이트들을 수집하게 되는 편이고요. 즉 출시 이후에 사용자들의 후기를 수집하고 우리가 출시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그 2차 스프린트의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2차 제품의 아이디어 구상과 초기 기획 디자인 단계를 다시 거치는 일종의 순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유저 리서치는 제품의 전 단계에 대해서 각각 기여하고 함께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됐다고 해서 더 이상 유저 리서처의 기여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출시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 단계에서 주로 발생할 법한 고민들과 그런 고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저 리서처는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주로 설계해 나가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잘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서 유저 리서처한테 어떤 고민으로 함께 협업을 해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유저 리서처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의미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